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최근에 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드필더가 있죠. 바로 06년생 어린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잘할까요?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수상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19살 10대 선수예요. 잘생겼고 어리고 축구 잘하고 키 크고 그 다음에 돈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리발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베리발은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리발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을 내가 잡아놔야 될지 바로 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좋아졌습니다. 이는 미드필더의 간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베리발같이 어린 선수가 성장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로메로가 베리발 쪽으로 공을 주는데 이 공이 약간 튀면서 넘어옵니다. 로메로도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패스를 끊길 수 없으니 어떻게든 베리발 쪽으로 준 거죠. 이제 저는 베리발이 여기서 최근 자신의 컨디션을 증명했다고 봤습니다. 공이 이렇게 통통 튀면서 오니까 이거 생각보다 내가 잡아놓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공이 오고 있는 순간에 고개를 싹 돌려서 자신의 뒤쪽의 시야를 파악해 놓습니다. 공이 올 때는 내가 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미리 한번 그림을 싹 그려 놓는 거죠. 그리고 잡아놨기 때문에 내 등 뒤에 그림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됐고, 이거 내가 컨트롤 해놓으려고 하면 바로 끊기겠다. 그래서 이 공이 바운드된 채로 오는 걸 그대로 국자처럼 퍼 올려서 스펜스가 달려오는 쪽에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베리발의 판단이 아주 적절했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 바운드된 공을 베리발이 잡아놓으려고 했으면 바로 옆에 있는 보웬이 압박을 가면서 베리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료 선수들이 센터백 라인보다 매우 앞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센터백과 간격이 멀었기 때문에 베리발이 여기서 공을 뺏긴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역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베리발이 최근에 매우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기본적인 습관도 저는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스펜스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베리발이 스펜스 주변으로 지원해주러 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개를 한번 자신의 뒤쪽을 본 거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한번, 자기가 백패스 갈 때 어느 정도의 우리 팀 센터백이 있으니까 글로 리턴 패스 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이 나한테 오고 있을 때 내 주변으로 접근해오는 가까운 선수를 스캔, 1초 만에 3번의 고개를 돌리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 습득해 놓고요, 안정적으로 공을 전개합니다. 여러 전장이 있지만 축구에서 가장 압박이 세고 가장 선수 밀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 하면 저는 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압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리발은 그런 습관이 잘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고개를 돌려놨기 때문에 공을 잡지 않고 다이렉트 패스가 가능한 거고요. 이걸 종합해서 우리는 저 선수가 간결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쉽게 공을 차는 건 결국엔 저런 기본적인 능력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또 저는 최근에 눈여겨보는 능력이 베리발의 오프더블 능력이에요. 베리발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토트넘이 측면에서 3대2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적 우위를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의 시선이 쿠두스에게 몰려 있을 때 베리발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줍니다. 그리고 쿠두스는 그에 응해서 패스를 넣어주죠. 저는 토트넘에서 쿠두스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이드 자원 중에는 쿠두스만큼 공을 잘 지키는 선수가 없고 1대1 돌파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쿠두스에게 상대 수비에 자원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쿠두스한테 누군가가 더 투자된다는 건 다른 쪽에 분명히 반사 이익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잘 이용해줘야 됩니다. 즉 쿠두스 주변의 선수가 많이 움직여줄수록 좋다는 건데, 그게 이제 베리발의 역할인 거죠. 베리발이 이런 오프더블 움직임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오프더블 움직임은 반더벤의 득점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텔이 잘 뽑아서 팔리냐 쪽으로 공을 줬고요. 팔리냐가 패스를 넣어주기 알맞은 위치인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베리발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냐가 이렇게 패스를 주게 되고, 여기서 또 베리발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굴러오는 상황에서 베리발은 상대 수비수에게 이지선다를 걸면서
판단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어떤 이지선다냐? 몸의 자세를 이렇게 웅크리게 막아 놓으면서 이 공이 흘러가는 흐름 그대로 살려서 바깥쪽으로 갈 수 있다. 혹은 여기서 오른발을 뻗어서 공의 진로를 막고 이렇게 잘라서 끊을 수 있죠. 수비 입장에서는 베리발이 이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고 섣불리 달려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이 올 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웅크리면서 뒤쪽에서의 컨택까지 대비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드리블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몸을 흔들면서 상대 수비 2명을 자신에게 붙여놨고 이 공이 반더벤 쪽으로 흐르며 반더벤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의 사전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공을 안 뺏긴 거죠. 그 다음은 이번 새벽에 펼쳐졌던 비아레알전에서의 득점 장면이죠. 여기서도 베리발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베리발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 포로, 쿠두스, 베리발 이렇게 3명이 조합돼서 플레이할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쿠두스가 공을 지킨 다음에 사이드 쪽에 있는 포로에게 주고 그 순간에 포로가 고립되지 않게 베리발이 공간 쪽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포로는 알맞게 베리발에게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도 베리발이 안쪽으로 히샬리송이 뜰 것 같으니까 공을 끌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로 토트넘이 첫 득점을 했고 이게 사실상 결승골이 되었죠. 그리고 웨스트햄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공간으로 들어가줬기 때문에 본인이 또 득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오프사이드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뒷공간으로 침투해주고 또 로메로도 그 사인에 맞춰서 공을 잘 넣어줬습니다. 이건 사실 베리발도 잘했지만 로메로의 저 정도의 킥 퀄리티가 없었다면 이 득점 장면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는 베리발의 판단 능력, 그리고 헤더 스킬,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피지컬 이렇게 3가지가 작동했습니다. 먼저 저렇게 로메로가 공을 찔러주더라도 베리발보다 키가 작고 타점이 낮은 선수라면 사실 저런 헤더슛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리발이 키가 있고 지금 장면에서는 보시면 점프도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베리발이 먼 거리지만 공을 세게 돌려 넣을 수 있는 이 헤더 자세에 대한 기본기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슛을 가야겠다는 판단력 역시 이 득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득점은 베리발이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차 있고 플레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득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토트넘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베리발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베리발 같은 유형의 선수를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느 팀에나 많이 뛰는 선수는 꼭 필요합니다. 그건 비율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을 예쁘게 차는 팀도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이 뛰는 선수가 무조건 필요하고 또 중원에서 미드필더를 엄청 많이 뛰는 그런 힘싸움에 특화된 팀으로 만들 때도 많이 뛰는 선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간 패스를 많이 하는 팀한테도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팀의 독보적인 에이스 선수, 그런 선수가 집중 견제당할 때 그런 선수들을 압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주변으로 많이 뛰어주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뛰는 선수의 필요성은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리발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단순 많이 뛰는 게 아니라 간결함까지 추가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공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베리발이 기회를 꽤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메디스는 이번 시즌 없다고 봐야 되고 클루셉스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더가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꽤 기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공을 엄청 정교하게 차고 완전 창의적이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게임의 양상과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가운데서는 뭐 힘싸움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빌드업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데에서는 또 베리발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 공미 형들이 오기 전에 베리발의 존재감을 입증하면서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저는 베리발이 추가적인 무기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리발이 뭐 지금 오프더볼 괜찮고
기본기 나쁘지 않고 간결함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의 뾰족한 무기를 가진다면 이제는 아예 뺄 수 없게 되는 선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램파드, 제라드 이런 선수들이 보여줬던 중거리 능력이라든지 주드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타격하는 능력, 또 아스날의 메리노 같이 헤더에 특화된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 정도 추가적으로 갖춰준다면 저는 베리발이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베리발. 과연 베리발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